자, 요번에 이야기할 거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종류는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1번은 단순 그래프가 있어요. 2번은 GIS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도 위에 뭔가 뿌리는 거예요. 3번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쓰는 워드 클라우드. 예요. 이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는 좀 나중에 우리 마지막 달에 이제 딥러닝 이야기할 때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단순 그래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GIS 같은 경우는 QGIS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툴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화면에 띄워놓고 이거 눌러보세요, 저거 눌러보세요, 그런 식으로 수업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진행하는 기간이 한 1.5에서 2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요거 진행하는 동안은 뭐 따로 페이퍼 자료 같은 거 없어요. 샘플 데이터 파일 배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서 하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포토샵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최종 프로젝트 할 때 이 QGIS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QGIS는 일반 학원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요. 저도 이거 대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놓으시고 실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QGIS 자료는 기태 안 올라갑니다. 그날 학원에서 실시간으로 배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기세 못 올려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기세는 파일이 50메가가 넘어가면 못 올리거든요. 근데 배포해드리는 파일들의 용량이 다 커요. 그래서 GIS 하는 동안은 그냥 결석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 단순 그래프만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단순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브러리가 matplotlib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보니까 얘는 진짜 기본 그래프만 그려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 원 그래프, 산점도 그래프 그런 것만 그려요. 좀 되게 화려해 보이는 그래프는 못 그려요. 그게 이거 개발한 사람이 그런 잡다한 그래프 싫어한대. 진짜로 레퍼런스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matplotlib를 확장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나와요. 얘가 대세예요. 이것만으로는 기능이 너무 미약하니까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려면은 얘네가 관계가 이래요. 이렇게 포함 관계야. 그래서 얘를 먼저 익히고 얘를 익히는 거예요. 실제로 C본을 쓸 때 matplotlib 코드가 군데군데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썬으로 시각화한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만 쓰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시각화의 대세를 이 C본이 좀 힘을 좀 잃었어요. 플롯리라고 하는
신흥 라이브러리에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플롯리는 우리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를 다루려면 HTML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웹베이스라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라서 출력될 결과물에 대한 HTML 코드를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HTML을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플롯리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는 이제 번외편이라서 뭐 디테일한 사용법이 아니라 그냥 샘플 코드만 잠깐 제시해드리고 말 건데요. 아래 보면은 ggplot2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R에서 쓰는 시각화 패키지인데 얘가 파이썬에 편입됐어요, 얼마 전에. 코드는 R 코드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맛보기로 그래프 한두 개 정도만 제시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R을 공부하실 기회가 있다면은 파이썬에서 그 코드 그냥 복붙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주요 개념인 거죠.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어떤 집계 결과 등을 이제 그림으로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만들게 되면은 뭔가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유형이 좀 다채로 좀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자 이제부터 수업 범위 외 이제 우리 수업 범위 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시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 결과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에 붙여놓고 이제 설명을 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파워포인터에 데이터를 붙여놓으면은 실시간으로 갱신되거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갱신되는 데이터들은 매일 파워포인트 만들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전된 개념이 대시보드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프만 잔뜩 나와 있는 거.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파워포인터로 만들어도 되겠죠. 근데 대체로 이런 형태의 대시보드는 데이터가 바뀌는 거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합니다. 대체로. 그러면 플랫폼은 당연히 웹이 되겠죠. 파이썬 프레임워크 중에 대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보기 샘플은 안 나오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웹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애예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애를 보면은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웹페이지로.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택한 거를 바꾸면은 그래프가 칙칙칙 실시간으로 바뀌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짜려면 HTML하고 CSS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 범위에서 늘 수가 없었어요. 그럴 거면 최소 종강일이 1.5개월은 더 늘어나야 돼.
저 늘릴 수 있는데요. 수업료가 올라가서 안 돼요. 근데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나왔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사실상 기존에 이런 것들은 다 웹 개발로 했었는데 웹 개발 코딩 좀 어떻게든 덜 해보려고 이것저것 꼼수가 나온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이런 거지. 이게 아니구나. 어디 갔어? 기본 베이스는 이런 거죠. 웹에서 이렇게 그래프 나오게 하는 거. 웹으로 이렇게 코드 짜던 거를 어떻게든 웹을 들먹이지 않고 하려고 나온 거예요. 대체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활동하는 게 수집, 그 다음에 전처리,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추론 통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론 통계가 머신러닝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여기를 꿈꿀 거예요. 머신러닝 학습 모델 만들었다. 뭐 되게 뽀대나잖아. 그렇죠? 취업하고 가능할 것 같아요? 난이도 레벨 1, 2, 3, 4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회사의 팀장이나 과장이라고 쳐. 신입한테 레벨 몇 시킬 거예요? 그치? 1 아니면 2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조금 해봐야 여기야. 여기는 좀 학위 좀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 검증이 된 사람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신입 업무들은 수집 전처리에서 내가 수집해서 전처리한 데이터가 이렇게 요약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이 정도까지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수습기간 좀 거쳐보고 좀 쓸만하겠다. 내지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래도 그 신입 딱지 떼고 주임 정도 달았다라고 막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업무를 이제 풀어주겠지.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스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프 만드는 건 사실 엑셀이 제일 편해.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들 엑셀은 잘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뭐 웹 공부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직접 짜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 해본 적도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이거 공부하려면 6개월 또 투자해야 돼요, 시간. 그래서 대시보드를 마치 파워포인터 작업하듯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태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대시보드 만드는 이런 거를 이제 클릭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시보드 만드는 프로그램이 양대 산맥이 있어요.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라는 프로그램. 파워 BI는 윈도우 전용이라서 일단 저는 집에서 써볼 수가 없어서 안 건드려 봤고요. 이 태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좀 가격이 세요. 월 75달러예요. 물론 그냥 최초 설치하면은 한 2주인가 시험 사용 버전이 가능해요.
근데 그 2주 안에 모든 공부를 다 끝내기에는 좀 난감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강을 하고 나서 만약에 좀 의향이 있으시면은 비용을 좀 투자하셔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딩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엑셀 공부하듯이 뭐 클릭해서 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꽤 어떤 케이스를 꽤 많이 봤냐면은 꽤 많은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 그 회사 안에서 스터디 그룹 모여서 이거 공부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표는 태블로 자격증. 이거 만든 개발사에서 인증하는 국제공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예, 그거 자격증 목표로 스터디 그룹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들어요. 왜냐면 회사에는 이걸 쓰니까. 이거 쓰는 회사 되게 많아요. 75달러짜리는 빈 도화지에서부터 새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42달러짜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수정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15달러짜리는 뷰어만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읽기밖에 안 돼요. 이거를 학원에서 쓴다라고 하면 일단 75 곱하기 우리가 15명인가? 얼마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보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나도 수업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좀 안 되더라 이거는. 네. 일단 그런 이유로 저도 다뤄보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자, 일단은 시각화 코드는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파이썬으로 기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패키지 설치가 또 필요해요. 자, 여기서 설치해야 되는 게 matplotlib 라는 패키지고요. 파이썬의 기본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자, 그럼 설치 구문에도 하나 또 넣어줘야 되고 pip 인스톨 구문도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이제 PIP로 설치하는 거는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크게 뭐 패키지 이름만 제시해드리지 뭐 설치구문 따로 오랫동안 제시해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matplotlib 기본 사용 방법이에요. 자,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패키지고요. 이 matplotlib에 포함된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선 그래프, 라인 플롯이라고 부르고요. 막대 그래프, 바 차트, 아까 우리가 봤었던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 그래프, 파이 차트라고 부르고요. 그 밖에 히스토그램, 그리고 산점도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산점도 그래프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제일 많이 볼 그래프예요. 자, matplotlib가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자고요. pip install matplotlib 라고 설치 명령 사용하시면은 설치가 진행되겠죠. 혹시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빼기 2개 업그레이드 옵션까지 넣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미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어서 뭐 추가로 설치 과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sys 패키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운영체제 종류를 좀 판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운영체제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코드가 여기가 아마 처음이자 유일한 걸 거예요. 자, 파이플롯을 사용하는
기본 코드 형식은요, plt.figure라고 하는 코드로 그래프 시작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pig size라고 해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이렇게 그래프 사이즈를 잡아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지가 알아서 기본 사이즈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표현할 내용을 이 사이에서 구현을 하고요. 구현이 끝났다면은 show를 호출하면은 그래프가 화면에 나오고 마지막에 close에서 그래프를 종료하시면 돼요. 화면에 표시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save fig라는 함수를 써서 그래프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DPI라고 하는 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도트 퍼 인치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1인치당 점의 개수예요. 쉽게 말하면 선명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는요, 지금 여기 학원 PC 같은 경우는 DPI 수치가 일반적인 PC는 72예요. 근데 우리가 레티나라고 부르는 해상도들 있죠. 맥북이나 아니면 그런 애들은 해상도가 200, 300. 그 DPI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선명한 거고요. 인쇄용으로 만드는 경우는 300에서 포스터 같은 경우는 6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클수록 그림이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저장할 때 보면은 DPI 값이 올라갈수록 이제 이미지 해상도가 커져요. 이미지 크기가. 왜냐면 같은 공간에, 요만한 공간에 작은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붙이면 이미지는 흐리멍텅해져요. 똑같은 사이즈를 1대1로 갖다 맞추면은 그냥 정 사이즈로 나올 거고, 엄청 큰 이미지를 이 안에다가 압축해서 축소시켜서 넣으면 이미지가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DPI 값을 높이면은 실제로 저장되는 이미지 해상도가 커집니다. 근데 파워포인터 같은 거에 붙여 넣을 때도 보통 DPI 200에서 300 정도로 맞추시면은 파워포인터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미지가 선명해질 거예요. 여기서 그냥 스크린샷 떠갖고 넣으면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일전에 발표 자료 만들 때 그냥 코드 스크린샷도 하고 넣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 파워포인터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 코드 뭉개져요. 저는 파워포인터 만들 때 코드를 스크린샷 할 때 그 맥북에서 캡처했거든요. 걔는 DPI 값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터로 만든 다음에 PDF로 변환해도 코드가 뭉개지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DPI 값이 크면은. 자, 어쨌건 이게 기본 코드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패키지 참조 구문 실행하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선 그리기부터 해보죠. 가장 간단한 플롯은 선을 그리는 라인 플롯이에요. 라인 플롯은 데이터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줘요. 하나의 변수가 시간이나 흐름이나 순서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시계열 그래프라고도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게 아닌 무의미해요. 자, 기본 그리기예요. 아까 여기 패키지 가져올 때 맥플롯 LIB 안에 있는 파이플롯이라는 객체를 PLT라는 별칭으로 가져왔죠. 이제 이 PLT 객체 갖다 계속 쓰는 거예요. 얘 메서드만 계속 호출하는 거야. 자, 일단 plt.figure
피그 사이즈는 10에 5. 이렇게 해서 그래프 시작을 선언합시다. 이게 인치 단위라서 모니터에서 볼 때 감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때그때 실행하면서 그냥 느낌으로 찍으세요. 뭐 언제 그 인치다 계산하면서 할 거야. 메서드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옆에 주석 보시면 기능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타이틀, 마이 플롯, 그래프 제목. 플롯, 얘가 그래프 그리기인데요. 13579라는 데이터죠. 그럼 요 배열의 리스트네요. 리스트의 인덱스는 0, 1, 2, 3, 4죠. 리스트의 인덱스가 X축이 되고요. 값이 Y축이 돼요. X라벨. X축 데이터 밑에 붙는 작은 제목. Y라벨. Y축 옆에 붙는 작은 제목. 그리고 show close 하면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뭔가 옵션을 더 걸 수도 있어요. plt.grid라고 하면은 배경 격자를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리드. 이렇게요. 배경 격자를 표시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호출할 때마다 살로판지에 겹치듯이 계속 그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X축과 Y축을 모두 담당해요. 근데 X축을 나는 별도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플롯 메서드에 전달되는 첫 번째 리스트가 X축, 두 번째 리스트가 Y축을 담당하게 합니다. 플롯 하면서 X축은 10, 20, 30, 40, Y축은 1, 2, 3, 4가 되는 거죠. 피그 사이즈는 10,5라고 주어지고 여기도 배경격자 넣어볼까요? plt.grid. 습관됐나 보다 이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X축 10에 Y축 1, X축 20에 Y축 2, X축 30에 Y축 3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거죠. 됐죠? 저거 아니야. Y는 0.1x 아니야. 자, 지금 그래프에서 한글 제목,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 한글을 써볼게요. 재시작하고 다시 할게요. 밑에까지 지금 실행해 놓은 상태라서. 자, 임포트 그래프 나올 거고, 그래프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한글이 이렇게 네모네모로 나와요, 다. 그리고 한글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경고창이 떠요. 이거는 R이건 파이썬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하려면 한글 쓰지 마세요. 그게 제일 빨라. 데이터에 한글 안 쓰면 돼요. 아니면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플롯 객체에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을 설치해 줘야 돼요. 당연히 그 글꼴은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겠죠. 자, 위쪽에 패키지 하나 더 가져옵시다.
자, 매트플롯 LIB 안에 폰트 매니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도 가져올게요. OS는 필요 없겠고. 자, 폰트 매니저 find system fonts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얘가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글꼴을 리스트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함수가 실행할 때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글꼴들의 경로를 다 읽어와요.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들을. 자, 이거를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글꼴들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됐겠죠?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글꼴은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스 밑에 폰트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데 가끔 이상한 폴더에 있는 애들도 좀 있어요. 자, 근데 얘를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리스트였죠? 얘를 가지고 반복을 해요. 그럼 폰트 패스가 요거 값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경로 값 하나. 이런 식으로 경로 값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이 경로를 폰트 매니저 폰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전달하면은 이 경로상의 글꼴을 읽어서 글꼴의 정보를 갖는 객체를 반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의 정보를 갖는 객체를 반환해요. 이 객체를 통해서 getNa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실제 글꼴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을 파이플롯한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름을 뭐 지금 다 확인할, 이거 일일이 다 세팅해서 어떤 건 한글이 되고 어떤 건 한글이 안 되고 뭐 이걸 확인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 기본 글꼴 이름이 맑은 고딕이죠. 파워포인터 같은 데서 보면 글꼴 이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한글화되어 있는 거지. 여기 출력되는 맑은 고딕의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코드를 좀 고쳐볼까요? 폰트 네임스는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폰트 네임스 append 폰트 네임이라고 해놓고 프린트 폰트 네임스를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나오죠. 꽤 많네요. H 뉴 굴림 새 굴림체 굴림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눈 곳 이건 네이버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맑은 고딕의 진짜 이름이에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폰트 이름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특수한 폰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컴퓨터에다가 글꼴을 설치한 다음에 이 코드를 통해서 이름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운영체제별로 그냥 기본 글꼴을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글꼴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요. PLT 안에 보면은 RC 파람스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 딕셔너리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폰트.패밀리. 자, 기본적으로 글꼴 이름을 애플 고딕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sys.플랫폼 운영체제 이름이 다윈이 아니라면은 맑은 고딕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앞에 코드 맥이면은 이거를 기본으로 세팅하고 윈도우면은 이걸로 바꿔라가 되겠죠. 주의사항, 애플 고딕은 띄어쓰기가 없고요. 맑은 고딕은 뒤에 띄어쓰기가 하나 있어요. 애플 고딕은 말 그대로 애플의 특허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맑은 고딕, 굴림체, 궁서체 뭐 이런 거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 갖고 있는 글꼴이에요. 폰트 사이즈 기본 글자 크기고요. 피규어 사이즈 그래프 기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파일 플롯이요.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니코드에서 음수 보호를 설정하라는 이 옵션 값을 fails로 바꿔주면은 정상적으로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줘요. 자, 이 설정들은 같은 코드가 비슷한 코드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 모든 그래프에 공통 적용돼요. 전역 설정이에요. 단 이 주피터 파일의 한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적용하고 이제 한글 테스트를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피그 사이즈를 따로 설정을 안 할게요. 여기선 좀 다르게 가볼까요? 12에 6. 아까는 10에 5만 봤으니까 좀 더 크게. plt.grid. 이제는 뭐 다른 주석들 빼도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글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는 그래프 작업할 때는 그냥 기본으로 계속 깔고 가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해야 되는 코드죠. 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영역별로 글꼴을 따로 설정해야 된다. 자, 넘버링 좀 옵션 좀 바꿀게요. 자, 영역별로 폰트를 개별 지정할게요. 폰트 1, 2, 3를 지정하겠습니다. 패밀리, 글꼴 이름이에요. 바탕체, 굴림체. 사이즈 24, 12, 12, 칼라, 글자 색깔, 웨이트, 볼드, 웨이트, 라이트. 볼드는 굵게,
라이트는 얇게. 없으면 보통이겠죠. 자, 이거는 이제 16진수 색상 코드표인데요. 이거 색상 코드표 만드는 법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칼라 피커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나와요. 구글에서 영어로 칼라 피커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원하는 색깔 고르세요. 그러면 화면 중간쯤에 헥스라고 되어 있는 16진수 값이 실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요거 적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칼라 피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자, 바탕 굴림은 윈도우에만 있는 거고 맥은 애플 명조, 애플 고딩 뭐 이렇게 했어요. 자, 타이틀, 그 다음에 X축 라벨, Y축 라벨 만들 때 폰트 딕트라는 파라미터로 글꼴 정보에 대한 딕셔너리를 같이 걸어주시면은 개별적으로 글꼴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쉽죠?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전 단원까지는 코드는 짤막짤막한데 외울 게 많아서 좀 짜증났다면 여기부터는 외울 것도 많은데 코드량이 갑자기 늘어. 그래도 비주얼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생기니까 그래도 좀 색다른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선이 다 직선이죠. 자, 선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이뻐요. 대체로. 파이썬 그래프 안 이쁜 거는 옛날부터 유명해요. 플롯 함수에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빼기 하나는 실선, 빼기 두 개는 대시선. 보통 끊긴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콜론은 점선, 빼기랑 점을 같이 찍으면 대시와 점선. 짝대기 점, 짝대기 점, 짝대기 점 그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선이 들어가는 거죠. 별로죠? 별로 안 이쁘죠? 자, 그 다음 마커. 데이터 위치를 나타내는 곳에 기호를 찍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각각의 글자별로 무슨 의미인지 써놨는데 이거 일일이 설명하느니 그냥 여러분들이 몇 개 찍어서 코드에서 값 바꿔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적용해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대체로 라인 스타일을 점선으로 놓고 마커를 위쪽 꺽쇠가루로 넣거든요. 얘는 트라이앵글 업 마커예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 삼각형.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에 점이 찍혀요. 참 하찮죠. 자, 그 밖에 기타 스타일. 칼라.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칼라는 선 색깔. 라인 스타일은 선 스타일. 아까 했죠? 라인 위드스, 굵기. 마커 사이즈. 마커 페이스 칼라. 마커 내부 색깔. 마커 엣지 칼라. 마커 선 색깔. 마커 엣지 위드스는 마커 선 굵기. 이게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스타일 문자가 아니라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약자예요. 그러니까 색상 같은 경우에 칼라 이퀄하고서 파라미터를 줬잖아요. 근데 C 이퀄 값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약자라고 되어 있는 걸 파라미터 이름으로 대신 넣어도 된다고요. 칼라 이퀄을 그냥 C 이퀄이라고 표기해도 똑같은 기능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션들을 좀 이것저것 때려박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이쁜 거 기대하지 마. 저는 이쁘게 만드는 거는 코딩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개인 센스 문제야. 저한테는 이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려지는 데이터를 보면은요, X축에 10, 20, 30, 40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10, 15도 나오고, 25도 나오고, 35도 나오고. 파이썬이 간격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 축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싶으면, 이거 지금 평면 좌표잖아요. X축 좌표값 얼마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를 덧대라 라는 코드를 또 넣어줘야 돼요. 자, 일단은 X축의 범위를 지정해 봅시다. X축 범위, X림과 Y축 범위, Y림. X 리미트, Y 리미트예요. 요거를 설정을 해요. 자, X축, Y축 범위를 설정하고 plt.grid. X축의 범위는 0에서 50까지로, Y축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30까지로. 이렇게 하면은 그려지는 축의 범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축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자, 표시할 데이터를 좀 만들게요. 70부터 100일까지 5.5단위로. 그러면 70부터 100까지 5씩 커지겠죠. 자, 이걸 가지고 ytix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요 리스트에다가 요 y 밸류가 갖고 있는 요 점수에다가 점이라는 글자를 덧붙여서 ytix라는 배열을 만들게요. 리스트. 이거는 지금 문자열 배열이기 때문에 어떤 좌표값에 대한 특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위에 거 실행하고 밑에 거 실행하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피규어, 타이틀, 플롯. 이게 X좌표라고 그랬죠? 이게 Y좌표라고 그랬죠? 자, 먼저 X축에 표시할 내용이에요. X틱스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좌표값 리스트예요. 먼저 이 틱스 함수를 쓰지 않고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X축을 1, 2, 3, 4라고 했는데 얘가 알아서 1.0, 1.5, 2.0, 2.5, 3.0, 3.5, 4.0 이렇게 간격을 마음대로 잡아버려요. 파이썬이. 나는 1, 2, 3, 4만 찍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xtix라는 메서드에다가 x좌표 1에는 1학년이라고 글자를 덧대고 2에는 2학년, 3학년, 3학년, 4에는 4학년이라고 글자를 덧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x좌표에다가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글자를 덧대는 거죠. xtix에 명시되지 않은 좌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ytix 같은 경우도 y축 좌표 y밸류스, y축 좌표 요 지점에다가 이 글자들을 덧대라. 이거 굳이 반복문 돌면서 이렇게 리스트 만들지 말고 그냥 하드코딩 할까요? 코드만 헷갈리겠다.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10점 단위로 쪼갭시다, 이것도. 개수가 지금 내용 전달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주어진 간격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이에요. 이번엔 겹쳐 그리기예요. 파이플롯은 피규어 메서드를 호출한 이후부터 쇼 클로즈를 호출하기 전까지 셀로판지처럼 겹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가 이 플롯이었잖아요. 이 플롯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면 선을 여러 개 그려요. 자, plt.figure 그래프 시작할 거고, 그리드 세팅했고, 타이틀을 걸었어요. 자, 플롯. 1, 2, 3, 4, 5, 6, 7, 8, 9, 10. 리스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X축은 리스트의 인덱스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또 그려요. 1, 2, 4, 8, 16, 32, 6, 4, 1, 8, 2, 5, 6, 5, 1, 2. 선을 두 개 그린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립니다. 파란 게 너무 티가 안 나는데? 그냥 가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같은 평면 좌표 위에 두 개 이상 그릴 수 있다. 이거는 꼭 선 그래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프 종류가 다른 거 여러 개를 겹쳐 그릴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범례예요. 레전드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선을 표현하면 주황색 선은 뭐고 파란색 선은 뭔지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선이 뭘 의미하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레전드 명령으로 범례를 추가할 수 있고요. 위치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데 수동으로 잡고 싶으면 록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써서 요 숫자 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숫자의 의미예요. 아니면 문자열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피규어, 그리드, 타이틀 한 다음에 라벨 1는 요 직선의 의미, 라벨 2는 요 직선의 의미. 이렇게 말하면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라벨 설정한 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레전드 메소드를 걸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레전드만 호출하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임의의 위치에다 이렇게 범주를 표시해줘요. 근데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우측 하단 이렇게 따로 표시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그래프 사용법이에요. 요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매플롯-LIB로 쓸 수 있는 그래프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코드 올릴게요. 자, 코드 올라갔고요. 오늘 요거 실습 양이 꽤 되죠. 오늘 요거 실습까지 하시고 남은 시간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플롯은 아마 내일쯤 끝낼 거예요. 그래프는 아마 모레쯤이면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프에서 아마 연습 문제도 좀 나갈 거기 때문에 연습 문제까지 하면은 뭐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네. 근데 문제는 기술 통계가 하루 수업 바짝하면 끝날 내용이라. 뭐 연습 문제 좀 곁들인다고 해도 이제 이틀이면 끝날 거라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프로젝트 시작할 것 같아요. 자, 녹화 끌게요.